여러분,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사진 한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시티의 심장, 소칼로 광장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이 인파가 보이시나요? 무려 5만 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축제를 즐기러 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곳에 한국인 청년 7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귀빈에게만 허락한다는 그 발코니를 아이돌 그룹에게 내어준 겁니다. 도대체 멕시코 정부는 왜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한 걸까요? 단순히 팬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발코니 등장샷 하나 뒤에는 무려 1,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스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라색 물결이 어떻게 국가의 금고를 채우고 멈춰있던 경제 엔진을 다시 돌리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수사해보겠습니다. 자, 수사의 첫 번째 단서는 멕시코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이번 BTS의 사흘간 공연으로 발생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억 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7억 원에 달합니다. 단 사흘 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1,500억 원이라는 돈이 감이 오시나요? 멕시코의 웬만한 중견기업 1년 매출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공연 티켓값만으로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경제학의 승수효과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승수효과란 어떤 경제 요인의 변화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최종적으로는 처음 변화량보다 몇 배나 큰 총액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BTS라는 돌덩이 하나를 멕시코 경제라는 호수에 던졌더니 그 파동이 호텔, 식당, 택시, 기념품 가게까지 널리 퍼져나가며 전체 호수물을 출렁이게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시티의 현장 단서를 수집해봤습니다. 공연장 근처 호텔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평소 10만원 하던 숙박비가 30만원, 4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비행기 표값은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에서 아미들이 몰려들며 항공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경제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보통 물건값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BTS 공연 같은 대체 불가능한 상품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올라도 차를 타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비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평소엔 1,000원 아끼려고 편의점 할인 행사 찾아다니다가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라면 수십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자, 수사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요? 현장에는 노숙경제라는 기이한 풍경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멕시코 아미들은 멤버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공연 일주일 전부터 경기장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천 개의 텐트촌이 형성되자 주변 상권은 말 그대로 강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자 근처 노점상의 타코 매출이 평소보다 800%나 급증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경찰 인력을 배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지출보다 이들이 시장에 뿌리는 현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라색 앰뷸런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멈췄던 지역 경제의 심장에 보라색 에너지가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해 다시 뛰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심지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BTS에게 내년에도 다시 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재방문을 간절히 요청하는 아이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국가 수반이 보증하는 확실한 수익성 사업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아주 흥미로운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멕시코에 온 한 명의 팬이 쓴 100만 원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가 지불한 이 돈의 흐름을 단계별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100만 원 중 약 20만 원은 비행기 표값과 현지 교통비로 빠져나갑니다. 항공사와 택시 기사님의 몫이죠. 그 다음 약 30만 원은
호텔 숙박비로 들어갑니다. 호텔리어의 월급과 건물 관리비가 됩니다. 자, 남은 50만 원 중 25만 원은 공연 티켓 값입니다. 이 돈은 대관료, 무대 설치비, 경호 인력 인건비 등으로 나뉩니다. 그럼 남은 25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식비와 굿즈 구매비입니다. 멕시코 현지 식당에서 먹는 타코 한 접시, 편의점에서 사는 물 한 병, 그리고 공연장 앞에서 파는 응원봉까지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 돈들이 멕시코 현지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로 직접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결국 팬 한 명이 100만 원을 쓰면 기업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식당 아주머니와 택시기사님까지 모두가 이 보라색 경제 스캔들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팬들 앞에서 내년에도 꼭 다시 와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그건 BTS가 가진 네트워크 외부성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특정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상품의 가치가 덩달아 올라가는 효과를 말합니다. 5만 명의 팬이 소칼로 광장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전 세계 수억 명이 멕시코시티를 보게 됩니다. 멕시코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이죠. 멕시코 정부가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써도 얻지 못할 홍보 효과를 BTS 한 그룹이 단 몇 분 만에 해낸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BTS를 붙잡는 것이 수조 원대 외교 협상보다 훨씬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여기서 다른 업종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통 국가 간의 큰 비즈니스라고 하면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을 떠올리시죠? 자동차 1만 대를 수출하려면 거대한 공장을 돌리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매달려야 하며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견뎌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사건이 터지면 수익성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BTS는 다릅니다. 이들은 기름값이 오르고 바닷길이 막혀도 스트리밍과 팬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 전 세계인의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자원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수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화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차이는 더 극명해집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를 보십시오. 축구 경기 하나를 보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이 영국으로 몰려듭니다. 영국 정부는 축구라는 문화를 통해 매년 수조 원의 외화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멕시코 정부도 지금 이 영국 모델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K-팝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서 멕시코의 관광 산업 체질을 바꾸려는 전략이죠.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K-팝을 많이 듣는 시장입니다. 시장성이 이미 검증된 상태에서 국가 수반이 직접 발코니를 열어준 건 이제 멕시코가 한국 문화의 중남미 전초기지가 되겠다는 강력한 경제적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라색 경제 스캔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미래를 전망해보면 이제 문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국가의 핵심 공급망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석유와 철강이 국가의 힘이었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강력한 팬덤을 보유했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이걸 팬덤 이코노미라고 정의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노래를 만드는 시대가 와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이 강력한 인간 중심의 경제 모델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BTS 같은 강력한 IP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더 체계화해야 합니다. 예술가들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 가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유통 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1,500억 원의 파급 효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는 10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수사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에 선 BTS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글로벌 경제의 틈새를 메우고 사람들의 열망을 돈의 흐름으로 바꾸는 거대한 경제 활성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멕시코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심장부를 내어주고라도 BTS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스캔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수사를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